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래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주말 잘 보내셨어요, 두 분? 네, 잘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왠지 주말도 없이 계속 일만 하실 것 같은데 산책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그렇게 다 하시죠? 아이, 못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이 없습니다. 그래, 365일 야. 밤낮 구분이 없죠. 밤낮 구분도 없고 단톡방 이런 것도 막 계속 돌아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몇 개 정도나 돌아가요? 사선 의원방 또 무슨 방 뭐 전체 방 몇십 개나 됩니까? 셀 수가 없을걸요. 수십 개. 수십 개. 예. 그리고 거의 뭐 단톡방 다 못 봅니다. 보지도 못해요. 다 못 볼 정도. 볼 수도 바빠요. 없어요. 예. 지우기 그래요. 바빠요. 예. 이렇게 주말에 정상회담 같이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땐 더더욱 불이 나겠네요. 그런 카톡방에. 네. 자, 그러면 정상회담 얘기부터 주말 사이에 그 뜨거웠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I agree with what the President just said. Our goal is and remain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논평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일단 한 줄 평으로 좀 시작을 하죠. 김경엽 의원님. 여당이 잘했다고 하면은 자화자찬이라고 폄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트위터에다 올린 글을 한번 이걸로 한 줄 평을 대신하면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손님으로 모셔 영광이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트윗에 올렸어요. 지금까지 아마 이런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지 않느냐. 최고의 성과를 낸 한미 정상회담이고 그동안 안보동맹에서 백신동맹, 4차 산업동맹으로 확대시킨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이다. 네. 이런 회담은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의 그 정도 성과가 나왔다. 후문은 모르겠는데 후문은 앞에는 이런 회담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무하다 할 정도.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상회담 떠날 때 지난 4년 동안 이 허물어진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백신을 조금 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접종을 좀 당기고 면역 완성을 좀 당겨서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와 민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 기대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군사안보동맹 그리고 경제동맹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해서 그 점에서는 또 성과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비교적 야당의 점수치고는 좀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잘된 성과라면 조 의원님? 아무래도 그 한미동맹 복원에 이 단초를 마련한 거. 한미동맹 복원. 예, 지난 4년 동안 사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군사안보동맹이 허물어지면서 경제동맹도 이제 약화되고 점점 우리가 이 한국, 미국, 일본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이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이 새로운 그 경제 체제로 보면 사회주의 동맹이고 정치로 보면 전체주의인데 이 동맹 체제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불식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또 반대로 북한이나 중국은 우리가 자기들 체제로 들어오기를 잔뜩 기대하고 그동안에 작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중국 예, 우리한테 또 지난번에 사드 보복 같이 또 어떤 단기적 장기적인 압박과 보복을 가해오지 않을지 그런 점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일 잘 된 성과 김경합 의원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네. 큰 원칙과 방향, 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정말 참 아주 뜻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북 특별대표 임명 성김.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백신 공급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를 자국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팬데믹의 위기가 심각한 나라, 네. 방역이 잘 안 되는 나라 예. 이런 데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코 아마 우리가 추가로 받는 건 쉽지 않는 문제였는데 아마 동맹에 대한 배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 것이 군에 대한 백신 공급 이런 게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향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동맹,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협력도 대단히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술은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쌀이라고 하는데요. 아, 중요하죠. 예. 미국은 사실 이 에너지, 이 2차 산업에서의 에너지 확보, 석유 자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 4차 산업에서의 이 쌀이라고 하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고, 우리는 또 그 관련해서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도 주면서 네. 우리의 4차 산업의 기초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부분들, 가장 성과로 꼽히는 부분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건 좀 아쉽더라 하는 부분, 조혜진 의원님.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기대였던 단기간에 백신 물량 도입, 백신. 저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백신 스와프 체결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된 거. 장기적으로는 미국하고 백신 그 협력 체계는 이제 구축을 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 백신을 생산 공급하는 허브로서 네.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반은 마련했다. 그런 점은 의미가 있고 좀 전에 이제 성김 대사를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한 걸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할 성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는 이제 북한이죠. 네. 지금까지도 북한이 바이든 정부가 비밀 접촉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 열어주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 어려운 처지에서 대북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줘야 대화도 하고 뭐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고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완벽하게 이행돼야 된다 해서 딱 못을 박아 버렸기 때문에 성 대사가 임명이 되더라도 실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일정 부분 남북 대화 협력을 존중한다는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또 싱가포르 또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그걸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정부가 이 남은 1년 동안에 제대로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미북 간에도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나중에 그게 잘 되면 또 정상회담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신하고 북한에 관련된 정책에서의 약간씩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경합 의원님 두 가지 다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요. 55만 명분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혀 예상 못했던 건가요? 실제로 이제 아마 미국의 기존의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의 우선 공급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되게 강했어요. 예, 상당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도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예. 지금 막 인도 같이 아주 굉장히 예. 심각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 같은 미국은 이제 예. 그런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공짜로 근데 주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 사실 가져오는 게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아마 계약한 거의 거라도 좀 받자 이거였는데 그것도 쉽게 안 되던가요? 계약하고 나서 이미 계약한 거 지금 공급 안 해주는 거 그거라도 좀 빨리 땡겼으면 좋겠는데. 그건 계약은 계약대로 거의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예. 아. 계약한 대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제 추가로 공급 약속을 받아도 결국은 하반기나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9월 달까지 예. 우리 국민 인구수의 2배에 달하는 백신 공급 계획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그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좀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단지 위탁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연구 개발 등의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국산 백신의 개발 속도도 높이고 네네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네. 그 허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런 계기를 잡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 관련해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함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 둘 다 존중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고 남북 간의 협력 자체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굉장한 성과예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래서 북한이 움직이겠는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네.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큰 관심사였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나왔던 우려 중에 하나는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어요. 오바마 스타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우려들을 이번에 말끔하게 해소했고 그다음에 사실 대북 정책을 완성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틀을 잡은 것도 우리는 좀 상반기 거의 6월 말까지 대체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대북 정책을 확정을 했어요. 기틀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가 이번에 방금 얘기하신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나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남북 기존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존중한다. 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 정부가 바뀌면은 또다시 원점부터 계속 다시 반복해서 맞아요. 시작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면은 임기 내에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또 끝나고, 또 이제 이런 끝나고. 게 되풀이 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까지 해왔던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기서 더 진척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 입장은 엄청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네. 우리 한국의 주도권,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걸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후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그 싱가포르 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거는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기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좀 존중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싱가포르 회담 합의 내용이나 판문점 선언 내용을 그대로 뭐 개성하겠다든가 이행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냥 존중과 개성은 또 다르다? 예. 아니, 존중하는 게 개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종전선언 지금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그거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대북 제재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유엔결의 완벽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그렇죠. 제재를 딱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고 또 그 새로운 그 외교 그 대북 정책, 북핵 정책에 있어서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싱가포르 회담 그거 원점 제고 뭐 판문점 회담 선언 우리 관계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 입장을 보더라도 그걸 만약에 그 미국이 배제하고 폐기해 버리면은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미국 손으로 문을 닫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도 그거는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실무적인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북한 김정은 말만 믿고 움직이진 않겠다.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 완화를 의논하든지 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북한 쪽으로 공이 굴러갔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됐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어쨌든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는 거는 이거는 강력한 시그널로 이번에 보였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하나 좀 잘 좀 봐야 될 게요. 예, 큰 김병헌 차이가 과거에는 CVID, 네. 예, 선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의 이후에 후 제재 완화, 제재 해제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공동선언 발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네.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하는지에 따라서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CVID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단계적 접근, 점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북한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이제 북한도 원하고 사실 우리 정부도 그게 실질적으로 실용적이다.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구나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서 우리 지금 정상회담 바로 하루 직전에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거기에 내용은 종전선언과 공식적인 전쟁을 끝내고 네. 그다음에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인도적 교류를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6개월 이내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발의한 거죠. 예, 발의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이제 이러한 지금 현재 미국 내 연방의회 분위기가 공화당도요. 네네.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빌 해커티 이제 상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보면은 여야를 떠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가는 것은 과거하고 좀 다르게 점진적 단계적 접근인데 네. 그중에서 이제 문제는 1단계의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거냐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이 복원돼 있고 복원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힘을 지금 팍팍 실어줬거든요. 우리 정부한테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이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가까운 건 우리 뭐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이번 회담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거입니다. 일단 제가 눈에 띈 건 뭐였냐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게 1992년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한미 정상이 만날 때 단 한 번도 대만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성명에 대만을 넣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만 해협의 평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조혜진 의원님. 일단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네. 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 쪽으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 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했는데 임기 1년 남겨놓고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합류했다. 합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뭐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뭐 얼마나 더 그런 방향으로 진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그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걸 갖다가 토대로 놓고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차근차근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게 원래 중국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당장 뭐 내정 간섭이라고 입장 표명한 거 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어 올지 어떤 또 요구 조건을 내놓을지 또 어떤 보복을 할지 이걸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미리 예측하고 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옛날에 미중 수교
이후부터 미국이 지켜왔던 그런 원칙을 이번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네, 그래서 네. 대만이라는 나라의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만 유일한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 건드리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인권 문제 건드리지 않고 이게 미중 간의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는데 트럼프 그렇죠. 행정부터 다 깼어요, 깨기 시작했고 깼어요. 중국 포위 전략을 이제 네.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전략부터 네. 뭐 반도체 동맹, 뭐 그 배터리 동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 구도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 참여하도록 계속 끌어당겼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겨놓고 와서 이제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시그널인데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더구나 또 미사일 그 사거리 그 제한도 지금 해제해가지고 예.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경을 비롯해서 그 중국 내륙 저 깊숙이에 있는 미사일 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수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껄끄럽죠. 그 미국이 한국에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하기가 실제로 어려우니까 한국한테 시켜서 한국이 직접 중국을 겨냥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보복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정말 괴로웠지 않습니까? 사드 보복 타격이 기억나잖아요. 컸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애 의원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게 있습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했죠. 언제?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부. 어제까지는 발표가 없었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그 중국의 공식 입장을 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내정 간섭이라고 한 것 다시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밖에서?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제까지 확인한 건 중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내정 간섭 그다음에 반중국 연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은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거기에는 이제 대만 해협의 문제에도 거론을 하면서 거기에는 중국을 명시해서 반중국 그다음에 대만 이제 이렇게 명시한 것에 대한 그 아주 중국의 반발이 굉장히 강력했지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까지 이제 중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자, 제가 정리 좀 있는데, 하겠습니다. 예. 그게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학자, 이제 미국 어차피 그러니까, 중국은 예. 이제 관영 매체가 정부 매체긴 하니까 거기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것도 보면은 신화사 통신하고 황구시보가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다른데 황구시보는 굉장히 저 국수주의적 성격이 좀 강하고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쭉 보도하는 경향을 보면은 근데 이제 아무튼 중국의 좀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그 이제 이유는 대체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미일 정상회담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네.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중국 이걸 중국을 명시해서 굉장히 반중국 연대를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게 반발을 했던 예.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표현을 보면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일정 정도 지금 그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대체로 이제 그 신화사 통신 아까 이제 관영 매체 중에 신화사 통신이 이제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이제 이런 대변하는 매체로 이제 이렇게 예. 보는데 여기에 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선을 다했다. 라는 정도의 톤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비난하거나 반발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에서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좀 불편한 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미사일 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국방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중국해나 여기에서 벌어지는 국제 규범에 기초한 국제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다 당연히 지켜야 될 알겠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디 김경엽 의원님 말씀처럼 별 문제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 보복 때처럼 껄끄러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당장 그 한미 정상 합의를 보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들러서 중국 측에다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집권당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만한 합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지웠더라고요, 바로. 반발이 뭐라 우리가 뭐 중국의 속국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웠는데 그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는 외교부로 봐서 보도를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환고망을 통한 예. 보도였다는 거 정정을 하고요. 예. 두 분하고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7선 클래스 김기현 원내대표가 계속 출연을 하시다가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나가시면서 그분이 4선, 김경엽 의원이 3선이셨잖아요. 네. 합의 7선이었는데 이제 7선 맞추기가 힘들죠. 자, 김경엽 의원님 소감 한 말씀하시죠. 예, 한 주간의 주요한 이슈를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한 번쯤 정리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해오셨어요. 아마 항상. 이 주요한 이슈들이 항상 쟁점이 있는 사안이고 여야 간에 또 극렬하게 또 찬반이 부딪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다 보면 욕도 좀 많이 먹고 지지자들의 또 뭐 강력한 지지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자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는 일입니다. 사실 여당 의원 입장에서 나서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저도 공부도 했고 또 한편에서 또 이러한 또 논쟁의 과정에 제가 또 혹시 또 심한 발언으로 또 상처를 또 줄지도 않았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좀 큰 틀에서 여야 간에 좀 쟁점을 가지고 잘 정리하는 자리이고 싶었는데 얼마만큼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내일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요. 조혜진 의원님 스페셜로 참여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하시죠. 예, 우리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현정 뉴스쇼에 그 전에는 박범계 법무장관 네. 가시기 전에 네. 계속 고정으로 나왔다가 맞아요. 또 김경엽 의원님하고도 또 같이 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네. 김기현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돼서 나가셨다면 저는 최고위원이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 될 그래서 겁니다.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 월요일 아침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 대표에서 이제 최고위원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셨어요. 조혜진 예. 의원 최고위원에 도전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